늘 똑같은 존재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늘 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면 우리 뇌 속의 같은 신경회로만 발달하게 됩니다. 뇌는 같은 패턴으로 굳어지는데요.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외부 환경이 크게 변화하지 않는 한 우리의 어제와 오늘, 내일은 비슷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늘 같은 현실을 창조하는데요. 과거부터 이어온 익숙한 습관들로 채워진 하루를 보내고 있으면서 보다 나은 오늘을, 내일을 꿈꾼다는 건 어불성설이겠죠. 그렇다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삶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라는 사람의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고 좋아하는 책인데요.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입니다. 이 책의 두 번째 챕터, 현재 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원하는 내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2장) 현재 순간. 아픈 몸이 낫고 상상도 못하던 새로운 기회가 생기고 신비로운 초월적 경험을 하는 등 당신 삶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하고 싶다면 먼저 현재 순간이라는 개념부터 파악하는 것이 좋다. 바로 그 영원한 현재 말이다. 현재에 살아라, 순간에 살아라는 말을 요즘 참 많이들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뜻을 미래를 생각하지 마라 혹은 과거에 살지 마라 정도로 이해하겠지만 나는 여기서 이 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해해 보려 한다. 사실 현재에 살고 싶다면 우리는 우리의 몸과 정체성, 환경을 포함한 물리적 세상을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조차 초월해야 한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곳이 바로 그 너머의 세상이기 때문이다. 결국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교육을 통해 듣고 받아들인 지식을 뛰어넘지 않으면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고수해온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과거의 기억들을 초월하고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신비로운 어떤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 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설명해 보려 한다. 먼저 뇌가 기능하는 방식부터 살펴보자. 우리 뇌나 몸속에 있는 신경 조직이 활동하기 시작할 때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신경과학적으로만 말하면 마음이란 뇌가 활동 중이란 뜻이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운전용 마음이 따로 있다. 또 샤워용 마음도 따로 있다. 노래를 부르거나 음악을 듣기 위한 마음도 따로 있다. 즉 우리는 운전, 샤워, 노래 부르기, 음악 듣기 같은 복잡한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해 각각에 부합하는 특정 마음을 이용한다. 우리는 이미 수백 수천 번 그런 식으로 마음을 이용해왔고 따라서 우리의 뇌는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각각의 일을 하기에 적절하게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불을 켜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의 뇌가 운전을 위해 활동 중일 때 우리는 실제로 신경 네트워크들의 특정한 순서와 패턴, 조합에 불을 켜는 것이다. 이 신경 네트워크들은 간단히 말하면 공동으로 일하는 뉴런들의 덩어리이다.
이 뉴런 덩어리들은 마치 자동으로 실행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일련의 명령어처럼 작동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운전 등의 특정 행동을 수백 수천 번 반복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 다시 말해 운전을 위해 함께 발화하는 뉴런들의 결속이 그만큼 강화되었다는 뜻이다. 운전을 하려는 순간 자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그와 관련된 뉴런들을 선택해서 운전에 적합한 마음을 만들어낼 것을 지시한다. 우리의 뇌는 대부분이 과거의 산물이다. 우리가 그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에 의해 바뀌고 빚어져 온 뇌는 우리 과거의 생생한 기록처이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배움은 뇌 속에 뉴런들이 모여서 수천 개의 시냅스를 만들고 그 연결들이 다시 복잡한 3차원의 신경 네트워크를 만들 때 일어난다. 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해보자. 어떤 지식이나 정보에 흥미를 느끼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그런 외부적인 것과의 교류가 우리 뇌 속에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자국을 남긴다.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감각들은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우리 뇌 속에 기록한다. 그리고 뇌를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더 많은 뉴런들이 모여 더 풍성한 연결을 만든다. 경험은 뇌의 신경회로를 강화할 뿐 아니라 감정도 만들어낸다. 감정은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 혹은 화학적 피드백 같은 것이다. 경험이 일으키는 감정의 지수가 높을수록 그 경험은 뇌 속에 더 오래가는 자국을 남긴다. 이때 장기 기억이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배움이 뇌 속에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기억은 그 연결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생각, 선택, 행동, 경험 혹은 감정을 반복할수록 해당 뉴런들이 더 많이 발화하고 더 단단히 연결되며 더 오래 그 관계를 유지할 것이다. 경험이란 대부분 외부 환경과의 교류에서 온다. 우리는 감각을 통해 외부 환경과 연결되고 뇌 속의 그 경험 이야기를 신경학적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고도로 감정적인 사건, 좋은 사건이든 나쁜 사건이든 감정적인 사건을 겪게 되면 그 순간은 우리 뇌 속에 신경학적으로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새겨지게 된다. 그러므로 어떤 경험이 평소에 화학적으로 느끼던 것과 다른 느낌을 갖게 하고 또 그런 느낌을 일으킨 것에 집중하게 만들 때 우리는 특정 사람이나 특정 물건 따위를 우리가 있던 그 특정 시공간과 연결시킨다. 이것이 우리가 외부 세계와 교류하면서 기억을 만들어내는 방법이다. 우리 뇌 속이 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일한 장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가 미래가 되는 방식. 생각을 하거나 감정을 느낄 때 몸속에서 생화학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어떤 생각을 할 때 뇌는 화학적 신호들을 내보내며 생화학적 반응을 하기 시작한다. 비물질적인 생각이 말 그대로 물질이 되는 순간이다. 생각이 화학적 메신저가 되는 것이다. 이 화학적 신호들로 인해 우리 몸은 정확하게 방금 생각한 그대로 느끼게 된다. 그렇게 특정 방식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아채면 우리는 그렇게 느끼는 방식에 부응하는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느끼게 하기 위해 또 더 많은 화학 물질을 분비해낸다. 예를 들어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하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진다. 공포를 느끼는 순간 그 감정이 무서운 생각들을 더 많이 하게 만들고 그 생각들이 우리 뇌와 몸에 화학물질들을 더 많이 분비하도록 자극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공포를 느끼게 만든다. 다음 순간 우리는 어느새 생각이 느낌을 만들고 느낌이 다시 생각을 만드는 고리 속에 빠져 있다. 생각이 뇌의 언어라면 느낌은 몸의 언어이다. 그리고 생각하고 느끼는 이 순환의 고리가 바로 우리의 존재 상태가 되며 이때 우리의 전체 존재 상태는 과거 속에 있다. 늘 같은 생각만 해서 뇌 속에 똑같은 신경회로만 발화하고 강화한다면 우리의 뇌는 같은 패턴으로만 굳어진다. 그 결과 뇌는 과거 생각의 유물이 되고 이윽고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만 자동으로 더 생각하게 된다.
동시에 같은 감정만 거듭 느끼기 때문에 방금 말했듯이 감정이 우리 몸의 언어이고 과거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에 우리 몸도 과거에 갇히게 된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모든 것이 일상에서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자. 방금 말한 것처럼 느낌과 감정이 과거 사건들의 화학적 최종 산물이라면 아침에 일어나 당신이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다시 찾는 순간 당신은 과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문제들은 불행, 허무, 슬픔, 고통, 한탄, 불안, 걱정, 좌절, 무가치함 혹은 죄책감 같은 익숙한 느낌들을 불러일으킨다. 이 감정들이 생각을 좌지우지하는 한 당신은 그 느낌 이상의 것을 생각할 수 없고 그때 당신은 과거 속에서만 생각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익숙한 감정들이 그날 당신이 내려야 할 결정, 하게 될 행동, 스스로 만들어갈 경험에 영향을 준다면 이제 당신은 예측 가능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 알람을 끄고도 당신은 잠시 침대에 누워있다. 그러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트위터, 문자, 이메일을 살피고 이어 뉴스를 읽는다. 그 다음 당신은 욕실로 간다. 볼일을 보고 이도 닦는다. 샤워를 하고 옷을 차려입은 후 부엌으로 간다. 커피를 마시고 아침도 먹는다. 그러는 동안 뉴스를 보거나 이메일을 다시 확인한다. 매일 하는 일이다. 그 다음 당신은 늘 가는 길을 따라 차를 몰고 출근한다. 직장에 도착해서는 어제 본 똑같은 동료들과 어울린다. 어제 한 일과 거의 똑같은 일들을 하면서 하루를 보낸다. 심지어 어제와 똑같이 곤란한 일들에 어제와 똑같은 감정으로 반응한다. 일을 마치면 또 운전에 귀가한다. 가는 길에 늘 가는 마트에 들러 좋아해서 늘 먹고 나는 식재료를 산다. 그리고 늘 먹는 음식을 요리하고 거실에서 늘 앉는 소파에 앉아 늘 보는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한다. 그 다음 늘 하는 방식으로 잘 준비를 하고 늘 같은 쪽으로 침대에 올라가 늘 그렇듯 책을 조금 읽다가 잠이 든다. 거듭되는 일상은 습관이 된다. 잦은 반복으로 습득한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인 생각, 행동, 감정의 잉여 집합이 바로 습관이다. 이제 당신의 몸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작동시키는 자동 조종장치 아래 놓여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의 몸이 곧 당신의 생각이 된다. 그런 일상을 너무도 많이 반복해왔기에 당신의 몸은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당신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된다. 당신은 그저 자동 조종장치 단추를 누르기만 한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일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 이는 당신이 다음날 아침에도 본질적으로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다는 뜻이다. 이때 사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같은 과거 속에서 늘 반복해온 일들이 당연히 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뻔한 미래로 당신을 끌고 가고 있다. 당신은 똑같은 생각을 할 것이고 그 생각이 똑같은 선택을 부를 것이고 그 선택이 똑같은 행동을 이끌 것이고 그 행동이 똑같은 경험을 하게 할 것이며 그 경험으로 똑같은 감정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러는 동안 당신은 뇌 속에 있는 해당 신경 네트워크를 더없이 견고하게 다져가고 따라서 당신의 몸은 감정적으로 과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거가 바로 당신의 미래가 된다. 오늘 했던 행동을 내일도 모레도 계속 반복할 테니 기본적으로 오늘 일정표나 내일 일정표나 별반 다를 게 없다. 사실을 직시하자. 어제와 같은 일상을 계속한다면 내일이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미래는 곧 과거의 되풀이가 된다. 어제가 내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늘 하는 생각은 늘 똑같은 선택을 이끌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늘 똑같은 행동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경험을 야기한다. 똑같은 순서의 일들을 계속 재생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모든 단계들이 하나의 자동 프로그램으로 통합된다.
이것이 우리가 프로그램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겨주는 방식이다. 당신의 몸과 마음 혹은 생각이 이미 아는 것 안에 있다고 하자. 즉 익숙한 과거 속에서 그동안 해온 일들의 기초에 뻔히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있다고 하자. 그 기지의 미래에 미지의 것이 들어설 여지는 없다. 사실 새로운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한다면 당신은 아마도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감에 적잖이 불쾌한 기분이 들 것이다. 그런 일은 성가시고 귀찮고 불편하게 짝이 없다. 따라서 당신은 이렇게 말한다. 내일 얘기해요. 지금은 바빠요. 사실 예측 가능한 삶 안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없다. 예측 가능한 것과 미지의 것은 정반대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지의 것은 낯설고 불확실하다. 하지만 기대도 예상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흥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에게 묻겠다. 당신의 일상의 예측 가능한 삶 속에 미지의 것을 위한 여지는 얼마나 있는가? 이미 아는 것에 머무를 때 우리는 같은 수준의 생각을 거듭 반복한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선택을 내리고 프로그래밍된 같은 습관을 내보이며 나라는 그 익숙한 느낌을 재확인하기 위해 똑같은 패턴 속으로 똑같은 신경 네트워크를 찍어내는 그 똑같은 경험을 재창조하는 순서를 반복하면서 말이다. 그러는 동안 우리의 뇌는 그 순서들 각각을 좀 더 쉽고 덜 힘들게 다음에도 계속 해나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치며 자동화되어 간다. 이 각각의 단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전한 단계를 이룰 때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예의 익숙한 생각들이 자동적으로 그 경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기대하게 만들 것이다. 어떤 경험에 대한 느낌을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기지의 것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같이 일해온 팀원들과의 회의가 어떤 감정이 들게 할지는 자동으로 알 수 있다. 과거에 충분히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 회의에서 모르긴 몰라도 똑같은 감정을 만들어낼 것이다. 물론 실제로도 당연히 그렇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과거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같은 논리에서 볼 때 자동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인생에서의 어떤 경험이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지 예측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마도 실제 그 경험을 하기를 주저하게 될 것이다. 늘 똑같은 존재 상태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생각과 느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생각 느낌의 고리는 우리 육체를 둘러싸고 있는 측정 가능한 전자기장을 방출하기도 한다. 사실 우리 몸은 항상 빛과 에너지를 혹은 특정 메시지나 정보, 의도가 담긴 주파수를 방출한다.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서로 다른 주파수에 담긴 여러 중요한 정보들을 받아들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우리는 전자기 에너지를 끊임없이 주고받으며 살아간다. 그렇다면 생각 느낌의 고리가 어떻게 전자기장을 방출하는지 살펴보자. 우리가 생각을 하면 뇌 속의 신경 네트워크들이 전하, 전기 충전을 만들어낸다. 생각은 화학 반응도 야기하는데 그 반응들이 느낌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반대로 익숙한 느낌 혹은 감정이 생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리고 이 느낌 혹은 감정이 자아를 만들어낸다. 전하를 만들어내는 생각과 자아를 만들어내는 감정이 만나 그 순간 우리의 존재 상태에 부합하는 특정 전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감정을 움직이는 에너지라고 생각해보자. 강한 감정을 가진 어떤 사람이 당신이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온다. 그의 몸짓이 아니라도 그의 에너지는 대개 저절로 감지된다. 화가 나 있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의 에너지와 의도는 언제나 쉽게 감지된다. 특정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이다. 성적 매력을 가진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차분하고 친절한 사람의 에너지도 쉽게 감지된다. 알다시피 모든 감정은 각각 다른 주파수를 만들어낸다.
사랑, 기쁨, 감사 같은 창조적이고 고양된 감정들의 주파수는 두려움, 분노 같은 스트레스 감정들보다 훨씬 높다. 다른 수준의 의도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며 과거를 재창조할 때 우리는 같은 전자기장을 거듭해서 널리 방출하는 셈이다. 같은 메시지를 가진 같은 에너지를 내보내는 것이다. 에너지와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과거와 같은 에너지가 여전히 같은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미래를 계속 창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의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우리의 과거와 똑같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바꾸는 것, 즉 우리가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전자기장을 바꾸는 것이 삶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는 다시 말해 존재 상태를 바꾸려면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뜻이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감정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과거로 주의와 에너지를 보내게 된다. 그 익숙한 감정이 특정 장소와 시간 속의 사람이나 대상이 나오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기억과 연관된다면 이때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 또한 과거에 있게 된다. 마찬가지로 일상 속에서 앞으로 만나야 할 사람, 해야 할 일, 가야 할 곳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에도 우리는 예의 그 미래에 우리의 주의와 에너지를 빼앗기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의 특정 시간선상에서 벌어진 그 경험과 혼연일체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우리의 에너지는 똑같은 것들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똑같은 현실 속의 똑같은 사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 과거와 미래에 주는 것이다. 그 결과 새로운 시간의 선상에서 미지의 경험을 창출하기에는 에너지가 턱없이 부족해져 버린다. 우리가 주의를 두는 곳이 우리가 에너지를 두는 곳이라면 익숙한 느낌과 기억에 주의를 두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빼앗아 과거에게 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만의 익숙한 현실 속에서 앞으로 특정 시간과 공간에서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만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서 에너지를 뽑아다가 그 예측 가능한 미래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에 갈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곧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 샤워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이내 샤워기를 잡고 물 온도를 맞추고 있다. 커피 머신을 생각하자마자 커피 머신의 에너지와 주의를 기울이고 다음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부엌에 가서 모닝커피를 만든다. 그렇게 몸은 다시 한번 마음을 그대로 따라간다.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22년을 살아왔다면 우리의 몸은 아무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곳에 있게 되고 그 일을 하게 된다. 몸은 항상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다. 하지만 늘 마음을 따라 기지의 것에 이른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가 그 기지의 것에 주의를 두고 따라서 그것에 에너지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질문을 하나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를 수 있을까? 미지의 것에 이르고 싶다면 주의를 기울일 곳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이제 당신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면 에너지도 다른 곳으로 흐르게 된다. 그리고 짐작하다시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하고 느끼는 법을 바꿔야 한다. 그것도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할 정도로 충분히 오랫동안 말이다. 불가능한 일처럼 들리겠지만 이것은 정말로 가능하다. 그동안 우리 몸이 마음을 따라서 기지의 것들, 예를 들어 아침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을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 미지의 것에 주의와 에너지를 기울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몸은 그런 우리 마음을 따라서 미지의 것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미래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에 미칠하기. 내가 어떤 작업을 해왔는지 안다면 내가 머릿속 시연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 것이다. 나는 생각만으로 몸뿐 아니라 뇌까지 바꾸는 방법을 지극히 좋아한다. 잠시 생각해보자.
마음속으로 어떤 상황에 집중하면서 일련의 생각과 느낌 속에 계속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뇌와 몸은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지 구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집중할 때 그것이 상상일 뿐이라도 우리 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로 여긴다. 따라서 몸도 그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변한다. 실제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우리 뇌와 몸에게 그 일이 물리적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고 머릿속으로 시연을 거듭하는 그것이 곧 우리의 몸 상태가 되고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다. 좋은 예가 하나 있다. 하버드의 한 연구팀이 피아노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는 사람들로 실험 지원자를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다. 한 그룹은 이후 닷새 동안 하루에 2시간씩 간단한 음악을 5손가락으로 치는 연습을 시켰다. 다른 한 그룹은 실제로 손가락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피아노에 앉아서 연습하는 상상만 하게 했다. 실험 전후 찍은 뇌 주사 사진을 보면 두 그룹 모두 손가락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뇌 부위에 극적일 정도로 많은 새 신경회로와 신경 프로그램을 만들어냈다. 한 그룹은 단지 생각만으로 연습을 했는데도 말이다. 피아노 치는 행위를 그저 머릿속으로 시험만 한 사람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음에도 실제로 그 일을 해온 듯한 뇌를 갖게 된 것이다. 그들을 실제로 피아노 앞에 앉게 했다면 모르긴 몰라도 피아노 흰 건반 한 번 쳐본 적 없는 사람임에도 상상한 음을 꽤 잘 쳐냈을 것이다. 매일 그 행위를 상상함으로써 실제 피아노 연주를 위한 신경학적 하드웨어를 뇌 속에 단단히 장착하게 되었을 테니 말이다. 주의와 의도를 가지고 해당 뇌 신경회로를 거듭 발화하며 연결을 강화한 덕분에 그 하드웨어는 뇌 속 자동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처럼 작동하게 되고 따라서 그 일을 하기가 점점 더 쉬워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닷새 후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다면 그동안 머릿속으로 쳐온 만큼 잘 쳤을 것이다. 바로 그 연주를 위한 미치를 뇌에 미리 해두었기 때문이다. 훈련만 하면 우리 마음은 그 정도로 강력해진다. 근육 훈련과 관련해서도 이와 유사한 실험들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진행한 선도적인 연구도 그중 하나인데 20세에서 35세 사이의 사람들이 12주 동안 일주일에 5회가량 이두박근에 힘을 주는 상상을 했다. 그리고 2주마다 연구원들이 그렇게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동안 그들의 뇌파 활동을 기록하고 근육의 힘을 측정했다. 실험이 끝날 즈음 실험 대상자들은 이두박근의 힘이 평균 13.5% 강화되었다. 실제로 그 근육을 전혀 쓰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 효과는 실험이 끝나고도 석 달 동안이나 유지되었다. 텍사스 대학교 샌 안토니오 캠퍼스와 클리브랜드 클리닉, 뉴저지 웨스트 오렌지의 캐슬러 재단 소속 과학자들이 연구팀을 꾸려 진행한 좀 더 최근의 연구도 있다. 이들은 연구 대상자들에게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5분씩 팔꿈치 굴근에 힘을 주는 모습을 상상하게 했다. 특히 이번에는 정신 에너지에 강력한 의도를 더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강한 힘을 주게 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는데 그중 첫 그룹은 외부적 상상 혹은 3인칭 상상을 하도록 했다. 즉 마치 영화 속 자신의 모습을 보듯이 운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관찰하듯 상상하도록 한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내부적인 상상 혹은 1인칭 상상, 즉 좀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상상을 하도록 했다. 실제로 그 순간 자신의 몸이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 연습도 하지 않았다. 외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비교 그룹과 마찬가지로 아무런 뚜렷한 변화도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부적 상상을 한 그룹은 팔꿈치 근육이 10.8% 강화되었다. 오하이오 대학의 또 다른 연구팀은 좀 더 극단적으로 29명 자원자들의 팔목을 한 달 동안 깁스로 고정시켰다. 무의식적으로라도 팔목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자원자들 절반은 일주일에 5일, 하루에 11분 동안 실제로 꼼짝도 할 수 없는 자신의 팔목 근육에
힘을 주는 상상을 하는 머릿속 시연을 해나갔다. 나머지 절반은 비교 대상 그룹으로 아무런 시연도 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자원자들이 모두 깁스를 풀었을 때 상상하는 연습을 한 사람들의 손목 근육이 비교 대상자들의 근육보다 2배나 강해져 있었다. 근육에 관련된 이 3건의 연구는 생각만으로 이루어지는 머릿속 시연이 어떻게 뇌만이 아니라 몸까지 바꿀 수 있는지 보여준다. 다시 말해 마음속으로 특정 행동을 연습하고 그런 연습을 의식적으로 반복하기만 해도 우리 몸은 그 일을 실제로 해온 것처럼 바뀐다. 머릿속 시연을 최대한 강력히 하면서 거기에 감정 요소까지 더해온 사람들은 그 경험을 훨씬 더 현실감 있게 했고 그 결과 더 확연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피아노 연주 실험의 경우 대상자들의 뇌는 상상으로 경험한 것일 뿐인데도 실제로 그 경험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보였다. 미래의 실제 경험을 위해 뇌에 미치를 해두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근육 강화 실험의 대상자들도 실제로 훈련을 한 것처럼 몸이 바뀌어 있었다. 그저 머릿속 시험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하루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바쁘게 해야 할 일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거기에다 괴로움, 불행, 좌절 같은 강렬한 감정을 덧붙일 때 우리의 뇌와 몸은 그 미래가 이미 일어난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경험이 뇌를 풍성하게 하고 또 몸에 신호를 보내는 감정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낸다면 우리의 뇌와 몸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바뀌는 건 시간 문제이다. 사실 아침에 일어나 그날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 몸속에서는 이미 신경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심지어 유전학적으로 그날이 이미 벌어진 셈이다. 사실이 그렇다. 그리고 실제로 그날 할 일들을 하기 시작하면 앞의 실험들에서처럼 우리 몸은 그날 아침에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 의도에 맞는 행동을 자동으로 하게 된다. 그런 일상을 지난 몇 년 동안 매일처럼 해왔다면 해당 뇌회로는 더 쉽게, 더 순식간에 활성화된다. 매일 마음속으로 그런 몸의 생물학에 미치를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매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뇌와 몸속에 그 경험을 더욱더 강화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습관을 계속해서 강화하기 때문에 그 습관이 매일 더 무의식적이 되어간다.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또 습관이 되는 것이다. 주의를 두는 곳에 에너지가 흐른다. 주의를 두는 곳이 에너지를 두는 곳이므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3차원 세상에서 당신이 그날 만나야 할 사람, 가야 할 곳, 해야 할 일, 당신이 가진 물건에 주의를 두기 시작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부서진다. 당신의 모든 창의적인 에너지는 당신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당신의 주의 집중을 애타게 바라는 외부 세계의 온갖 것들로 흘러들어간다. 사람들의 주의와 에너지는 대부분 외부의 물질 세상으로 향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과 느낌으로 이루어진 당신의 내면 세계에는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잠시 생각해보자. 당신이 그렇게나 크게 주의를 두고 있는 사람이나 일 중 이미 알고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이미 다 경험해온 것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의 뇌 속에는 그 각각의 사람과 일을 위한 신경망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그 사람이나 일들이 이미 당신 뇌 속에 포진해 있으므로 당신은 그것들을 과거로부터 인식하고 경험하는 셈이다. 계속해서 그것들을 경험하면 할수록 각각의 신경회로는 더 자동적이 되고 더 풍부해질 것이다. 이런저런 경험들이 부단히 계속되면서 신경회로들이 더 방대해지고 더 견고해지기 때문이다. 경험이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뇌를 풍성하게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상사에 대한, 돈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아들, 딸에 대한, 재정 상태에 대한, 집에 대한, 온갖 소유물에 대한 신경망을 갖고 있다. 그 모든 사람이나 일을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경험해왔기 때문이다. 당신의 주의,
따라서 당신의 에너지가 외부 세계의 모든 사람들, 대상들, 문제들, 사건들로 흩어져 있다 보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을 에너지는 없다. 따라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쓸 에너지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말 그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아는 것과 관련된 생각과 느낌만 거듭하다 보면 똑같은 인생만 거듭 재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성격이 더 이상 우리의 개인적 현실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고도 말할 수 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의 개인적 현실이 우리의 성격을 창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외부 환경이 우리의 생각과 느낌을 조정하는 것이다.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가 각각의 시공간 속 사람과 대상에 의해 만들어진 외부 세계, 그 과거 현재의 세상과 생물학적으로 똑같게 된다. 그 결과 우리는 똑같은 삶을 계속 살아간다. 늘 똑같은 곳에 주의와 에너지를 두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곳에 전자기적 신호를 보내며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늘 똑같은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고 따라서 늘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우리의 에너지가 과거, 현재, 현실 속의 모든 것과 동일해졌다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를 재창조한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 모든 주의와 에너지를 외부 세계에 두고 늘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상황에 반응할 경우 우리 내면 세계는 불균형에 빠지고 우리 뇌는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는커녕 기존에 하던 일도 하기 힘들어진다. 삶의 창조자가 되기는커녕 삶의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스트레스 호르몬과 함께하는 삶. 우리가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예측, 통제, 강요 등 온갖 노력을 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몹시 긴장하고 각성된 상태를 유지한다. 그럴수록 중독은 심해지고 우리는 직선적 시간 안에 살며 과거의 정체성 속에 갇힌 우리 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 믿게 된다. 우리의 주의가 온통 거기에 가 있기 때문이다. 긴장 상태로 생존 모드에 살 때, 그리고 일, 뉴스, 전남편, 전처, 친구, 이메일, 페이스북, 트위터로 계속 주의를 분산시킬 때 우리는 이들 각기 다른 신경망의 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는 셈이다. 오랫동안 그렇게 불을 켜왔다면 습관적으로 초점을 좁히고 주의를 옮길 때마다 뇌에 구획이 지어져 뇌가 균형 있게 작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럴 때마다 뇌의 여러 부분들이 일관성 없이 무질서하게 불이 켜지면서 뇌가 매우 비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먹구름 속의 번개처럼 서로 다른 신경망들이 제멋대로 번쩍대면서 뇌가 무질서에 빠지는 것이다. 뇌가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최적의 상태로 살기는 어렵다. 세상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모든 사람과 일, 장소에 우리는 감정을 갖는다. 감정이 경험의 화학적 잔여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스트레스 호르몬 중독 속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비난에 중독되어 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상사를 이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경쟁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동료를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다. 괴로움에 중독되었음을 재확인하기 위해 친구들을 이용하고 미움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경쟁자를 이용하고 죄책감 중독을 재확인하기 위해 부모를 이용하기도 한다. 페이스북은 불안감 중독을 재확인시켜주고 뉴스는 분노 중독을, 전남편 전처는 원한 중독을, 돈 문제는 결핍 중독을 재확인시켜준다. 이렇게 우리의 감정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익숙한 세계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람, 장소, 일들과 뒤섞여 있고 심지어 한데 묶여있기까지 하다. 이는 새로운 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재정 상태를 만들고 새 인생을 시작할 힘은 물론이요. 아픈 몸을 낫게 할 에너지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다. 조금 다르게 말해보자.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이 우리의 에너지장에서 방출되는 주파수를 결정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온통 외부 세계의 사람,
대상 1. 시간과 장소에 주의를 쏟고 있다면 생각과 느낌의 내면 세계에 남아있는 에너지는 하나도 없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감정적 중독이 강할수록 외부 세계의 그 사람이나 대상, 장소, 상황에 더 주의를 쏟을 것이고 우리의 창조적 에너지 대부분을 그것들에 줘버릴 것이며 매사를 늘 똑같이 생각하고 느끼게 될 것이다. 외부 세계에 중독되어 있을 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느끼기는 매우 어렵다. 애초에 문제를 야기했던 사람이나 일에 중독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가진 힘을 포기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그릇 사용한다. 새로운 운명을 창조하고 싶다면 외부 세계에 있는 온갖 것들의 주의와 에너지를 쏟던 데서 벗어나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내면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모델로서 명상을 이용하는 이유이다. 명상은 우리가 외부 세계의 모든 몸, 모든 사람, 모든 사물, 모든 장소, 모든 시간과의 연결을 끊고 충분한 시간 동안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 감정의 몸을 벗어나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외부 세계의 모든 것에서 주의를 걷어들일 때 우리의 에너지는 과거, 현재 현실, 늘 똑같은 상태에 머무르는 현실과의 결속을 깨고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온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몸이던 것에서 아무 몸도 아닌 것으로 존재의 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몸, 고통, 갈망 등으로부터 주의를 걷어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서 아무도 아닌 사람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어떤 사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서 아무 사물도 아닌 것에 주의를 두는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 그리고 어떤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곳으로 나아가야 하고 직선적 시간에서 아무 시간도 아닌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는 당신의 휴대폰, 노트북, 자동차, 은행 계좌 등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온통 사로잡혀 다른 것을 생각할 여지가 하나도 없다면 그 소유물들이 당신을 소유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게 된다. 분산된 에너지를 다 되돌려서 당신이 중독된 그리고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과거, 현재 현실 속에 묶어놓고 있는 생존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온갖 외부적 요소들로 향한 주의를 걷어들일 때 당신은 그것들과의 에너지적, 감정적 결속을 부수고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를 확보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무의식적으로 어디에 주의를 두며 살아왔는지 알아차려야 한다. 조 디스펜자의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읽어드렸습니다. 운명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익숙한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